애틀란타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곳 애틀란타의 담담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애틀란타 사람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애틀란타에 정말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신 우리 반혜진 원장님을 모셨는데요. 미선 호스피스라고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미선 호스피스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반혜진 원장님, 오늘 저희 CBS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한번 정말 좀 일찍 뵙고 싶었거든요. 네. 예. 아니, 이야기로만 이렇게 계속 듣다가 네. 실제 이렇게 뵈면서 네. 아니, 저렇게 아름다우신 분들이 아유, 별 말씀을요. 예, 어떻게 이런 그 호스피스 이러면은 보통 네. 이제 죽음을 맞이하려고 네, 하시는 네. 분들을 돌보는 네.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일을 하시는 게 어떻게 특별한 그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 미선 하스피스는요. 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조지아에 있는 하스피스가 160개가 넘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조지아에만? 조지아에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을 위한 하스피스라는 거는 미 전역에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뜻을 함께 모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스피스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한인들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 그렇죠. 라는 의견을 나누시다가 세운 것이 바로 미선 호스피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호스피스 이름을 특별히 미선이라고 붙인 그 지극히 좀 한국적인 네. 이름인데요. 굉장히 많이 질문들을 하세요. 그래요? 근데 저희가 네. 굉장히 고민해서 지은 이름이고요. 예. 미선 한문으로 하면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아, 그리고 또 영어로 하면 미선 그래가지고 진짜 환자가 마지막 나날을 태양이 이렇게 나를 해에 비추듯이? 네, 저무는 해를 그렇군요. 예, 석양에 이렇게 저무는 해같이 모든 네. 영광을 누리면서 인생을 마지막까지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는 그런 의미에서 영어로는 아이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예, 미선. 미선 이렇게 하고 그게 또 중국말로도 하면 아름다운 마무리, 아름다운 종말, 그 다음에 네. 또 한국말로 하면 미선 이렇게 해서 다들 무슨 여자 이름 같다고 생각들을 그러게요.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저희 고민 많이 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름다운 마무리도 되지만 네. 미국 정말 그 미닝으로 네. 뜻으로 따지면은 정말 네. 미선에서 선라이즈만 아름답게 여기는 게 아니라 네. 선셋도 네. 정말 아름답죠. 네, 네. 예. 그런 뜻에서 미선 네. 호스피스라는 이름이 탄생했군요. 네네. 그럼 이 일에 네. 지금 우리 반혜진 원장님은 한 어느 정도 그 근무를 하셨어요? 아니면 뭐? 저희 지금 미선 하스피스가 오픈한 지는 8년 됐고요. 예. 저는 7년 전에 여기에 왔을 때 그냥 너무 우연하게 제가 이제 사회복지 공부를 했거든요. 너무 우연하게 여기 조지아에 오자마자 한인 사회복지사를 구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문을 두드렸죠. 가서 보니까 하스피스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미선 호스피스는 우리가 알거니와 그 미국 분들보다는 네. 예, 이 한인 커뮤니티의 그 어르신들, 네, 네. 특별히 이제 임종을 앞두고 네. 계신 분들을 네. 케어하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 네, 있는데 원장님께서 이 일을 하시면서 그런 그 임종을 앞둔 분들에 대한 어떤 변화랄까, 네. 뭐 예. 많은 그 업앤다운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지켜보시면서 정말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진짜 같은 병으로 들어오시더라도 마지막을 이렇게 저희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시는 게 굉장히 많이 다르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진짜 한 분 한 분 모실 때마다 굉장히 긴장하고 그 케이스마다 너무나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준비도 많이 해야 되지만 또 굉장히 큰 보람을 많이 느껴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뭐 본인에게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 통과 의례 중에 하나잖아요. 네. 생로병사 네. 이러면. 그런데 특별히 이제 마지막 그 통과 의례가 되는 이 죽음이라는 인간이 풀 수 없는 마지막 그 난제 앞에서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기 다른 사람들의 그 똑같은 병명이라 할지라도 네, 똑같은 그 증세를 할지라도 네. 각기 다른 반응들을 보인다라고 네. 하셨고 또 준비한다고 했는데 어떤 모습에서 좀 다르던가요? 저희가 이제 보통 저희 하스피스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네. 의사가 더 이상 진짜 현대 의학으로서는 완치가 불가능하고 치료가 불가능하다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으셔야지 저희 하스피스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렇다고 해서 하스피스가 그냥 무조건 돌아가시는 걸 지켜보는 건 아니고요. 네. 어떤 분이시든지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의료 서비스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보통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보통 의료기관에서는 어떤 병을 치료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케어해드리는 거죠. 그 치료할 수 없는 병인 건 다 아는 거니까 보살펴드리고 진짜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네, 있도록. 네.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하스피스의 가장 큰 매력은 환자가 아니라, 환자도 물론 저희가 돌보지만 환자보다 그 환자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가족들을 돌보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저희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이제 저희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스피스 서비스를 받으시게 되면 환자의 어떤 의료적인 서비스도 같이 받으시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의사 선생님 계시고 간호사, 간호보조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채플린 선생님, 자원봉사자 이렇게 팀으로 다 운영이 되거든요. 꽤 많은 인원이.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병원에 가시면 환자가 의사랑 둘이서만 대화를 나누고 둘이서만 이제 진료 계획을 짜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한 팀이 여러 방면에서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조금이나마 환자를 좀 편안하게 보시고 가족들을 더 돌볼 수 있을까, 이런 목적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자가 돌아가신 후에도 저희가 13개월 동안 그 가족들을 또 돌봐드려요. 저희가 사별후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환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보통 통계상 13개월은 지나야지 가족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물론 정상으로 돌아가기 힘들겠지만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환자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가족들이 다시 삶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돌봐주는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기본적으로 참 그 인간의 네. 그 네 가지 통과 의례 중에 이제 사에 대한 네. 그 부분에서 호스피스 네. 그 시조랄까? 보통 그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는 네. 데서 출발한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 호스피스 이러면 대표적으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네. 얼마 잘 전에 아시죠? 돌아가셨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할 때 네. 본인에게 죽음이라는 어떤 일종의 말하자면 사형 선고, 네.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네, 그렇고, 보통 이제 죽음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네. 것을 알게 됐을 때의 반응들이 각기 네. 절차상 네. 이렇게 몇 가지로 바뀐다라는 네, 네. 것을 전에서부터 좀 살짝 네. 가지고 있었는데, 네, 네. 어떠세요? 이 미선 호스피스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정말 본인의 이제 네. 죽음을 준비하는 분들의 네. 그 자세랄까? 이런 부분들이 아까 각기 다르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지켜보실 때 좀 어떠세요? 굉장히 많이 다르세요. 다르시죠? 예, 근데 이제 그 단계에서 보다 보면은 액셉텐스 단계가 있거든요. 자기가 네.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스피스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차피 굉장히 이렇게 한정된 시간을 갖고 계시다는 걸 다 알고 시작을 하세요. 하스피스 프로그램 들어오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나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이 얼마나 이걸 빨리 받아들이고 그 나머지 시간을 보내시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많이 삶의 질에 굉장히 많이 큰 차이를 보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거는 의사나 병원에서 더 이상은 치료의 가능성이 없다고 통보를 받으신 후에도 하스피스 들어가면 당장 돌아가시는 줄 알고 안 들어오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진짜 그렇게 끝까지 버티다가 들어오시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지만 똑같이 6개월 판정을 받으시더라도 그 6개월을 내가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리고 물론 다 제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간호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이나 전공이 또 하스피스다 보니까 남들이 못 겪은 거 저희는 굉장히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어려움을 저희가 감히 덜어드리거나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그런 환자나 가족들에게 그렇게 덜어드린다고 말씀을 할 수 없지만 저희는 경험을 했으니까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쉽게 그 시간을 같이 걸어가 드릴 수 있으면 그럴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지난달에
어느 교회 집사님인데 이제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한 3년 동안 키모 받으시고 진짜 열심히 투병 생활 하셨는데 마지막에 키모테라피 받으시다가 이제 더 이상은 너무 힘들다고 이제 그만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 서비스를 들어오셨는데 아직 시집 안 간 어린 딸 남편을 이제 두고 자기는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내가 만약 임종을 맞게 되면 저희 환자들은 다 집에 계시거든요. 근데 집에서 임종을 맞게 되면 우리 딸이 내가 가고 나서도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나도 지금 너무 몸이 힘드니까 병동으로 들어오시겠다고 그래서 병동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랬는데 저는 진짜 너무 존경스러웠던 게 너무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해놓으셨어요. 본인이 장지, 장례식 절차 다 꾸며놓으시고 하다못해 장례식에 꽃 배달까지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집사님 더 이상 이제 편안하게 마음 먹으시라고 그랬더니 난 다 해놨어. 그래서 딸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했더니 아유 뭐 이제는 지 인생 지가 살아야지 뭐 그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세게 말씀을 하시지만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편 집사님들 우리 약속했지? 먼저 가 있어. 내가 가서 만날게. 진짜 그때 너무 그동안 통증으로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가면 우리 안 아픈 데서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장례식까지 다 해놨는데 남편 집사님한테 아이고 장례식 오신 손님들 점심 대접하는 돈을 계산 안 해놨으니까 그날 꼭 캐시 가져가서 계산하라고까지 챙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을 뵀지만 그 집사님은 저렇게까지 진짜 그렇게 본인의 장례식까지 준비를 하셨으니 나머지는 얼마나 또 준비를 하셨겠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반원장 마지막까지 나 아프지만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진짜 편안하게 그리고 교회 목사님이랑 성도들 방문 오시니까 아유 아무개 집사 잡잡아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 줄게. 오히려. 네. 그리고 또 아무개 집사 몸 항상 건강하게 내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준비하고 가시는 그러니까 받아들이셨을 때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까 집사님이라고 그 네. 폐암 말기 네. 받으신 분이 그렇다고 한 거 보면 그분은 이제 평상시에 네. 분명한 그 성경적 가치관이나 네. 예, 죽음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참으로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네. 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극한적인 그 한계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23절에 네.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참 크리스찬들의 그 죽음을 맞이할 때를 이렇게 뵀을 때하고 네.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가는 분들하고의 그 모습이 좀 확연하게 다르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네. 본인도 그런 걸 느끼시나요? 좀? 글쎄요. 저희 비교적으로 같은 어떤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모든 종교분들이 다 들어오시니까 한국 분들이 아니라 뭐 무슬림도 계시고 불교도 네. 계시고 네. 그런데 종교가 있고 없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는요. 예,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는 어떤 내세에 대한 소망이 또 차이가 있고 그러겠죠. 본인의 질병과 통증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또 차이가 있고 네. 근데 모두들 하스피스에 들어오면 내가 이거를 포기하니까 들어갔는데 사실 포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다가올 미래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정해진 시간을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나,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새로운 챕터를 여신다고 생각을 안 하시고 하스피스 들어가면 내가 이걸 포기하는구나. 하지만 그 포기가 오히려 적당한 시기의 포기는 새로운 삶을 또 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크리스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봬요. 특히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나 또 이렇게 그러신 분들은 저희가 진짜 본이 되게끔 굉장히 편안하게 하신 말씀 다 하시고 나 뭐 먹고 싶어, 나 뭐 보고 싶어 이렇게 다 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진짜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정말 듣다 보면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갖는 그 내세라는 그래서 정말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 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더 드는데요. 예, 죽음이 다가 아니라 네.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생의 정말 한 챕터가 그냥 단지 넘어갈 뿐이고 네. 영원한 그 이터널 라이프 속에서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은 뭐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삶이니까 네. 그런 모습이 또 비춰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 미선 호스피스에 들어가려면 어떤 자격이 주어지거나 뭐 그러지는 않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시기에 더 이상의 어떤 치료의 효과가 없다라는 판정을 받으신 분들의 하나시고요. 예. 보통 옛날 같으면 하스피스는 다 암 환자만 들어가시는 줄 생각을 하셨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뭐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또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치매나 노환으로 더 이상 식사를 하셔도 그게 신진대사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겠어요? 식사를 더 이상 못 하신다거나 치매가 이제 깊어지시면 그런 분들은 저희 서비스 다 대상이 되세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거기를 들어갔을 때 이게 정부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아니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보조가 아니고요. 있는 건가요? 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보조 건강 프로그램이죠.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가지신 분들은 본인 부담 전혀 없이 저희 서비스 받으시고요. 예, 만약 그런 게 없는 분들이라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 보험도 없으시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미선 하스피스뿐만 아니라 모든 하스피스가 주정부와 연방 정부에서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요, 하스피스가 필요한데 경제적으로 그거를 낼 수 없는 사람은 저희가 다 무료로 해드리게 돼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어떤 특별한 뭐 신분상에 네. 한인 이민자들 중에는 그런 분들 혹시 계시잖아요. 네, 네. 내가 신분이 이런데 네. 미선 신분은 전혀 상관이 상관없으시고요. 없이. 예, 하스피스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시면 네. 저희는 무조건 서비스를 해드리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안에 이렇게 만약에 이제 그 안에 미선 호스피스에 네. 들어가게 된다. 네네. 그랬을 경우에는 그럼 그런 환자분들 혹은 그런 연약한 분들에 한해서는 뭐 거의 24시간 케어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저희 병동은 보통 이제 저희 환자분들은 90%가 다 집에 계세요. 아, 예, 네. 왜냐면 하스피스 개념 자체가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나의 집에서 나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생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곳에 찾아가는 분들이 있으시겠네요, 호스피스 측에서. 내가 저희가 이제 그 환자의 집을 병실에 필요한 거 똑같이 다 셋업을 해드려요. 의료기구를 뭐 병원 침대나 산소 호흡기 저희가 환자를 돌보기에 필요한 거를 똑같이 다 집에다 셋업을 해드리고 저희 간호사 선생님, 간호보조사 선생님, 뭐 사회복지사 선생님 다 집으로 찾아가세요. 그렇지만 집에서 이제 관리가 안 되는 통증이나 네. 어떤 증상이 있을 경우에만 저희 병동으로 일시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저희 하스피스 병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병원의 그냥 중환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중환자실에 잠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또 안정을 찾으면 일반 병동으로 옮기듯이 저희 환자분들은 다 집에 계시고요. 네. 집에서 저희가 관리가 안 되는 통증이나 아니면 증상이 있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저희 병동에 들어오셨다가 저희가 이제 좀 그걸 도와드리고 또 다시 안정을 찾으시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세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간병인 같은 경우에도 따라 붙게 되어 있나요? 아니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간호사 선생님 계시고 간호보조사 선생님 계세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집에 방문하셔서 오랜 시간 계시진 않고요. 간호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체크아웃 한다든가 그러겠죠. 뭐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계시고 간호보조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가서 식사를 도와드린다든가 목욕을 도와드린다든가 그렇게 단시간씩 계시지 간병인 같이 긴 시간을 같이 계시진 않으세요. 그렇군요. 네. 아, 오늘 이렇게 그 미선 호스피스에 대해서 네. 특별히 이제 한국 이 코리안 커뮤니티에서 그런 기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그 어떤 안정을 갖다 주고요. 네.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예, 많은 뭐 이 어르신들이나 또 네. 자기의 친지 부모님들 가운데 네. 또 이런 필요를 원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 미선 호스피스의 반혜진 원장님 직접 스튜디오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이 많은 그 참작과 도움이 되리라 여겨지는데 아까 그 호스피스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네. 물론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을 케어하는 게 기본이지만 네네. 그 가족들을 케어한다라는 네. 말씀에 참 많은 뭐랄까 위로가 되거든요. 네. 사실 뭐 세상적인 말로도 뭐 가는 사람들은 그렇고 네. 뭐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먼저 떠나는 누구나 네. 다 떠나지만 네. 먼저 떠나는 가족의 그 빈자리 네. 남아있는 정말 네. 그
빈자리에 대한 그 큰 텀이 네. 유가족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는 내내 그리움과 어떤 상처 그렇죠. 혹은 예. 아픔들이 네. 뭐 아까 말씀하시기를 1년 한 몇 개월이면은 좀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데 연구 치료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예, 가족들을 돌본다는 의미에서 참 많은 그 네. 미선 호스피스가 하는 네.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네. 질문을 좀 드리자면 네. 아까 복지사 공부하셨다 그랬죠? 네, 네. 그 복지사를 공부하게 된 어떤 동기가 있으세요? 많은 과가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는 다른 거를 공부했었고요. 네네. 그래서 여기 사실은 그 공부를 계속 하려고 여기 유학을 왔다가요. 유학을 왔다가 너무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지극히 개인적인.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네. 학교에서 연애를 해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가장 큰일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은 여기서 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저희 남편이 사실 굉장히 추천을 했어요. 저희가 뉴욕에 살다 저희 남편은 뉴욕에서 컸고 저희가 뉴욕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저희 남편이랑 저희 시어머니께서 사회복지사라는 소셜워커라는 게 있는데 보니까 뭐 다른 타민종들은 오자마자 소셜워커가 딱 나타나갖고 다 해결을 해주는데 한국 사람들은 참 그런 서비스 받기도 힘들고 너무 세금은 다 내면서 혜택을 너무 못 받는 것 같은데 네가 이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시어머니가 권유를 해주셨어요. 네. 그게 벌써 한 20년 전 얘기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관심은 있었지만 그렇게 뭐 해볼까 생각은 안 했는데 저희 남편도 성격도 그렇고 네가 이걸 하면 좀 맞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원을 다시 갔어요. 뉴욕에서. 그렇군요. 네. 그럼 공부하시면서 깨닫는 바도 많았을 것 같고 늦게 한국에서 뭐 아까 본인이 하고 싶었던 전공이 있었고 네. 또 공부를 이미 마친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와서 이 새로운 그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할 때에 이게 정말 나한테 맞다라는 어떤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걸 정말 내가 해야 되나라는 갈등은 혹시 없었는지 어떠세요? 다 이제 소셜워크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은 쉬운 아니다.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한번 하게 되면 놓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가요? 네. 왜 그렇죠? 순간순간 느끼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해결했을 때 순간순간 느끼는 보람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앞길도 잘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많이 했어요. 하지만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고 그 일을 계속 하면서는 한 번도 내가 이걸 왜 할까라는 고민은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냥 그때그때 참 이렇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충실하면서 느끼는 보람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아서 뉴욕에서는 이제 시니어 센터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이미 뭐 준비가 다 되어 있었네요. 글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그래서 제가 워낙 노인복지에 관심, 그때 대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니면서부터 노인복지 쪽으로 전공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전공을 같이 한 게 지역사회교육이었어요. 그래서 뉴욕에서는 미국 암협회, 아메리칸 캔서 소사이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노인복지하고 캔서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어떻게 또 여기 우연찮게 하스피스랑 연결이 됐어요. 뭐 이미 준비된 분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전혀 준비 안 했는데요. 그냥 길이 열리는 대로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고요. 하스피스 다들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런 일을 특히 또 이렇게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왜 그런 일을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도 그렇고 저희 같이 일하시는 뭐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스님들 우리가 왜 이러나 하지만 하다 보면 이거 한 번 하다 보면 다른 거 못해요. 그만큼 그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그 고귀함의 매력이라고나 할까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점점 정말 나보다 남을 돕는다는 것, 또 다른 생명을 존귀히 여기면서 바라본다는 게 발을 한번 들여놓고 빼기가 힘든 일 아닌가? 여기 정말 한 번 들어오면 절대 못 빼고요. 저도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간호보조사 선생님들 진짜 매일매일 환자를 이렇게 같이 직접 대하시면서 진짜 힘든 일 많으세요. 그러시겠죠. 그런데도 정말 이거는 의료 기술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하시는 일들이시면 제가 굉장히 감사해요. 저희 스태프들한테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면서 제가 맨날 그러죠. 여기 한 번 들어오면 절대 못 나가.
그 매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느끼는 보람은 저희 간호사 선생님들 진짜 뭐 한 20, 30년 다 병원에서 일하시던 분들인데 딱 하스피스에 들어오시고 나서는 진짜 힘드시긴 몇 배로 힘드시지만 또 거기에서 느끼시는 보람이나 또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본인이 이제 네.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 네, 네. 그 아까 세계적인 그 호스피스의 권위자로 엘리자베스 네. 키블러로스 우리가 네. 잠깐 언급했지만 그분이 이제 그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의 네. 그 변화에 대한 몇 가지를 이야기한 것 중에 네. 첫 번째는 충격이죠. 네. 샤크 받아서 네. 나한테 이럴 리가 없다라는 네. 그런 반응을 보인다 그래요. 네. 진짜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네. 이제 정말 권위 있는 병원에서 분명한 진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니야, 나한테 이 병이 찾아올 리가 없어. 네, 거부하시죠. 죽음이, 네, 네. 그 거부의 단계가 첫 네. 번째 단계라는 게 맞나요? 네, 보통? 대부분들 다 그러세요. 그러다가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화를 이제, 내시죠. 그것을 알게 되고 네. 이제 어느 정도 네. 그러면 이게 왜 나한테 찾아왔느냐고. 네. 네. 내가 정말 살면서 특별히 누구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네. 악하게 군 것도 없는데 네. 왜 이런 질병이 나한테 왔고 왜 이런 상황이 나한테 주어졌을까를 네. 여기면서 막 세상과의 컴페어링 속에 이제 네. 혼란과 분노가 네, 있다는 단계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신과의 타협이 있다 그래요. 네. 저를 좀 고쳐달라고. 네. 나를 정말 고쳐만 주신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겠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네. 하면서 타협의 단계가 있다 그러는데 네. 정말 그런 것도 있나요? 네. 마지막 단계가 이제 정말 받아들이는, 억셉하는 네. 예, 마지막 그 네. 받아들여서 네. 이것이 나의 정말 삶의 이제 이 땅에서의 네. 마지막 종착이다라는 네. 것을 받아들이기까지 그런 과정을 겪는다 그러는데 네. 가까이 지켜보시면서 누구보다도 인간의 그런 연약성이라든지 네. 인간의 최대의 어떤 갈등, 고민, 죽음이라는 정말 피할 수 없는 네. 그 가장 난제 앞에서 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기 반 원장님 같은 경우에 본인이 갖게 되는 네. 삶의 어떤 그 반응? 방향? 뭐 이런 게 조금 남다르실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더 있어야 뭐하나. 내가 이거, 다 뭐, 인간이 가는 거 다 뻔하고,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이러는데 하면서 좀 더 삶이 뭐, 넉넉해졌다 그럴까? 큰 욕심 없이 내려놓는데, 뭐, 더 내려놓게 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못하고요? 저희 같이 일하시는 스태프 선생님들이랑 간호사 선생님이 얘기해요. 우리가 잘 늙자. 네. 잘 살자. 진짜 건강하게 살고 잘 늙자라고 저희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분노의 단계에서 저희가 많이 환자를 받아요. 병원에서 진단을 내리더라도 물론 언어 때문에도 그렇지만 한국 분들도 그렇고 미국 분들도 마찬가지세요. 누구나 그럼 받아들이기 쉬운 거 아니거든요. 나의 그렇죠. 삶의 한정된 시간이 결정됐다라는 거는 진짜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사실. 근데 그 단계에서 저희는 그분들을 처음으로 만나서 인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 해드릴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왔습니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려야지 돼요. 그렇죠. 그럼 저희한테 막 화내시죠. 막 화내시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간을 그렇게 화내시는 시간이 길어지면 나머지 준비하시는 시간이 더 짧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안타까워서 저희가 막 서둘러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병원에서도 어차피 치료가 안 되는 환자들이면 하스피스에 빨리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시간을 더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단계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 저희한테 너무나 소중해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를 걸어가면서 저희가 물론 다 각자 틀리지만 우리 경험에는 이렇게 하면 받아들이기가 좀 쉬울까, 이렇게 하면 이럴까, 이런 쪽으로 계속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나누는 시간이 좀 길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처음에는 굉장히 갈등 많이 했어요. 저희가 뭐 그때는 이제 애들도 어렸고 지금도 어리지만 저희 부모님들도 다 계시는데 부모님들 나이의 환자분들을 받으면 남의 일 같지 않고 또 요새는 또 되게 젊은 또 환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암 환자분들은.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 올 때는 순서가 예. 있어도 갈 때는 또 순서가 제 없고. 또래나 더 훨씬 20대 암 환자들 보면은 정말 아들 같고 막 굉장히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냥
진짜 하루하루에 순간순간에 열심히 살자라는 생각으로 살아요. 부부싸움도 많이 없으시겠어요? 부부싸움 그래도 하죠. 그래도 하나요? 네, 그래도 하죠. 죽기 직전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거 잠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집에 오면은 또 엄마로서, 아내로서 막 밥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 잊어버리고 막 소리 지르고 싸워요. 근데, 이렇게 순간순간에, 그러니까 저희가 환자들한테도 그래요. 막 화내시고, 뭐, 내가 이래서 뭐 해, 뭐, 어차피 뭐 이럴 텐데, 저럴 텐데, 막 그러시면, 그러고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렇죠. 내일 살아있을까, 다음 주에 살아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물론 딱 맞진 않아도 환자 이렇게 증상을 보면 되게 이제 감은 잡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려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하루에 뭘 하고 싶으세요? 뭘 드시고 싶으세요? 누구 보고 싶으세요? 내일 생각하지 말고 다음 주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가족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려요. 미래에 대해서 어차피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저희가 예상을 하더라도 환자분이 언제 돌아가실지는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정해진 시간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하루라도 같이 환자랑 시간 보내시고 또 환자도 하루라도 같이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시고 멀리 있는 가족분들 뭐 다음 주에 오면 안 될까요? 그럼 저희가 이번 주에 오세요. 다음 주말에 뭐 아들이 뉴욕에서 온대요. 한국에서 온대. 오늘 비행기 타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 그렇군요. 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생이 참 짧은데 네.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이 짧은 시간을 네. 미워하면서 네. 살만한 시간이 남아있겠느냐라고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또 네.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족들 또 얼굴 보고 네. 늘 이렇게 되면 네. 인간의 그 죄성이 또 순간순간 드러나기는 한데 네, 네. 아, 우리에게 정말 숨 쉴 수 있고 네. 또 살아있는 그 날수만큼 참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자유가 네. 우리에게 참 있을 때 더욱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미선 호스피스 반혜진 원장님 모시니까 저는 간접적으로 듣기만 해도 많이 느껴져요. 그 잠언서에 보면 우매한 자는 잔치집을 선호하지만 네. 정말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가느니라 라는 네. 말씀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본인 우리 반 원장님 네.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들, 극한 상황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참 많이 지혜로우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혀 예. 그런 건 없어요. 본인이 정말 물론 뭐 이전에 전공했던 거하고는 다르지만 이제 어차피 이 분야의 전문가시고 또 이 계통을 쭉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전에 갖지 못했던 생각이나 어떤 이런 것들하고 지금 이제 이런 일을 네. 본인에게 숙명처럼 정말 운명처럼 이 일을 맡아서 하시면서 이전에 생각지 못한 게 이렇게 좀 바뀌거나 뭐 본인 스스로 갖는 그런 부분들 없으세요? 일단은 제가 저희 남편은 아닐 거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이 겸손해졌고요. 삶에 대해서 다른 네. 사람들한테 대해서 굉장히 겸손해졌고요. 또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열도록 노력을 해요.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르신 분들을 많이 봬요. 저희가 진짜 상상을 못했던 일을 이렇게 원하시거나 뭐 저희는 미처 생각 못했던 점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러면은 이 케이스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딱 반전이 드라마에 반전이 생기면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선입견도 갖지 않고 모든 사람을 봤을 때 진짜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에 대한 네, 너그러움과 제가 수용이죠. 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을 뭐라 그러나 제 잡이 딱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판단해야 돼요. 판단을 해서 평가를 해서 어떻게 도울까를 결과를 내려야 되는 게 제 사실 공부를 한 거고 학교에서 배운 거거든요. 근데 하스피스를 하면서는 오히려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 사람을 어떤 카테고리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진단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느끼는 그대로 나도 느끼고 그 사람이 바라는 대로 그대로 나도 같이 바래주고 그런 게 많이 네. 바뀐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는 저 굉장히 이렇게 컨트롤 하려고 그러고 모든 게 이러면 딱 수학 공식같이 모든 게 다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과 네. 정말 실제적인 거는 또 상황이 많이 다를 수가 있고 네. 우리가 참 뭐 이론적으로 살 것 같으면 경제학자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돼야 되는데 네. 예, 구멍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하고 또 그 실전하고는 좀 너무 많이 다르니까 네. 예, 그럴 수가 있겠고 또 본인이 이제 이 아틀란타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네. 어떠세요? 그 호스피스에서 아틀란타 동포분들을 일단은 네. 케어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뭐 다른 타주 분들이나 이 아틀란타 분들 이렇게 비교했을 때 좀 심성이랄까? 이곳에 좀 오래 이렇게 머무신 분들의 그 방향 같은 거 어떤? 글쎄요. 그 아틀란타가 저는 뉴욕에서 오래 살았었거든요. 네. 근데 아틀란타에 와서 많이 다르다고 느낀 점은요. 여기 계신 동포 여러분들은 이렇게 세대별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세요. 여기서 40년 사신 분들, 네. 20년 사신 분들, 한 10년 전후에 사신 분들, 또 최근에 이렇게 오신 분들 보시면 다 같은 한국 분들인데도 굉장히 좀 많이 틀리세요. 어떤 면으로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혹은 거, 응? 사고방식이나 미국 사회를 보는 눈이나 한인 사회를 보는 눈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틀리세요. 그래서 그러면 나눠서 네. 아까 40년 이상짜리하고 네. 이제 근간에 오신 분들하고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건가요? 여기서 조지아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한국 분들을 좀 이렇게 멀리 하시려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글쎄요. 그래서 그러니까 타주에서 오신 분들을 같은 한국 분들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인 호스피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꺼려 하시고 멀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또 한국에서 금방 오신 분들은 미국 실정을 너무 모르시니까 한국 실정만 갖고 계속 얘기를 하고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또 그 중간에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지 돼요. 그렇죠. 네. 당황이 돼요. 네. 저도 예, 많이 공감합니다. 옛날에 내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이 네. 왜 당황했는지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살면서 내가 또 요즘 오신 분들 앞에서 왜 당황하는지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확 되는데요. 네. 아유, 참, 이런 어려운 일을 하시면서 우리 반혜진 원장님, 아틀란타에 대한 애착이 좀 더 많이 생기시지 않았나요? 일단은 환자분 보러 이렇게 많이 다니니까는요. 저희가 저희 로렌스빌에서 한 50마일 정도 또 멀리 네. 계시더라도 한국 분이다, 뭐 동양 분이다 하면 저희가 가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지리적으로 좀 많이 친해진 것 같고요. 아틀란타랑요. 예, 그리고 여기 제가 굉장히 이제 여기서 한인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거는 너무 바쁘시니까 이민 사회에서 일을 하시다 너무 바쁘시니까 건강을 너무 안 돌보세요. 그래서 몸에 좀 이상이 있으시더라도 참고 병원 안 가세요. 그러셨다가 나중에 말기로 발견되시면 그땐 진짜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진단 1월 달에 받고 3월 달에 저희한테 연락 오시면 저희가 너무 안타까워요. 아, 그렇군요. 예, 조기 검진을 하셔서 조기 발견하셔서 충분히 다 고칠 수 있는 병들이었는데도 그냥 바쁘다는 이유로 물론 다 바쁘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방치해 두셨다가 진짜 손 쓸 수 없어서 하스피스로 병원 가자마자 하스피스 진단 받아서 오시면 저희가 너무 안타까워요. 참, 이게 또 그 이민자의 애환이라고 네. 할까요? 네. 예,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먼 이국 땅에 와서 정말 살기도 바쁘다라는 어떤 네. 그 명제 때문에 네. 내 몸 하나 돌볼 시간 없고, 예, 정말 가족들의 그 어떤 애환, 뭐 네. 아픔 이런 거에도 마음은 가 있지만 또 현실적인 문제가 네. 많이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일찍 손 쓸 수 있는 부분을 네. 그렇게 이제 정말 쉽게 포기해야만 하는 긴박한 상황으로 네. 다가올 때 참 많이들 힘드시고 더 어려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반혜진 원장님 오늘 정말 이렇게 귀한 이 방문해 주셨고 또 일반적인 다른 분들 뭐 네. 많은 게스트들이 계시지만 반혜진 원장님처럼 고우신 분이 아이고. 예, 이 임종을 어쨌든 가까이에 두고 계신 분들의 그런 애환과 어려움과 고통을 또 함께 이렇게 나누시면서 좀 남다른 어떤 철학적인 혹은 이 애틀란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실 말씀이 좀 남다르게 있을 것 같아요.
뭐 살면서 뭐 싸우지 마세요 뭐 라든지 더 사랑하세요라든지 뭐 어떤 말씀도 좋은데 좀 이 일을 하시면서 본인이 아, 삶은 정말 좀 이래야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결론을 나름 가지실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저렇게 철학적이지 못한데 어떻게 아유, 하죠? 상관없습니다. 보통 영화에서 보면은 네. 남의 신발을 한번 신어보란 말이 있어요. 그죠? 네.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과 나의 그 어떤 고집을 버리고 내가 상대방이 한번 대보는 경우, 저도 잘 못해요. 근데 그럴 경우에 상대방을 더 이해하게 되고, 네. 뭐 가족이 됐건 친구가 됐건 교회에 같이 다니는 성도가 됐건 왜 저래? 그러기 전에 왜 저럴 수밖에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단 본인 마음이 저는 그래요. 보통 일단 제 마음이 편해지고요. 그러면 또 좀 넓은 마음으로 아까 포용이란 말씀 쓰셨는데 같이 포용할 수 있고 그러면 좀 더 서로 행복하게 저희 미산 하스피스 모토가 행복한 삶, 아름다운 마무리거든요. 네. 그래서 모두 다 진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무리 바쁘시지만 하루에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좋은 말씀, 귀한 말씀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독일의 그 실존 철학자로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이 마르틴 하이데거인데 인간을 일컬어서 죽음의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어쩌면 인간 누구나 다 거쳐야만 하고 또 살아가면서도 죽음을 결코 물리칠 수 없는 그런 과제를 안고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전에도 우리 반혜진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웰빙에 대한 정말 행복한 삶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웰빙에 대한 관심도 이전에 생각지 못할 만큼 정말 건강에 대한 관심 너무 많고요. 어떻게 하면 오래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준비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한 인간의 아름다운 마무리 그것은 웰빙보다도 더 중요한 웰다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애틀랜타 사람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하신 우리 반혜진 원장님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